안녕하세요 여러분. 0.1만 유튜버 강영훈입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재밌게 봐주신 덕분에 구독자 1000명을 빠르게 달성하게 됐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실버 버튼도 도전해 볼게요. 오늘은 스타트업 얘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제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스타트업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8년차 스타트업 창업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타트업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말이 좋아 스타트업이지 그냥 중소기업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해요. 뭐가 더 좋고 안 좋고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과 다른 중소기업들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이 스타트업 세계의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사업이라는 건 결국 돈을 벌어야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BM,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내게 할지, 그리고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러면 이익은 얼마나 남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보편적인 BM을 통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 나가는 게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카페나 식당 같은 걸 운영하면 어떻게 매출을 내고 어디에 비용이 나가는지 꽤 명확합니다. 그걸 미리부터 계산해서 잘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행업이나 제조업 뭐 이런 것도 기존의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미리부터 잘 계산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런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는 카페나 잘 되는 식당도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매년 안정적으로 같은 일 하면서 50억, 100억씩 이익 나는 기업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정의랑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스타트업은 뭘까요? 스타트업에서는 당장의 안정성보다는 언젠가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스타트업은 당장 돈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온 관심사가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회사들의 초창기를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한테 완전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줬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만든 제품을 그냥 공짜로 쓰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싶죠? You know what? Settle an argument for us. I say it's time to start making money from the Facebook, but Mark doesn't want to advertise you. Who's right? Neither of you yet. The Facebook is cool, that's what it's got going for it. Yeah, You don't want to ruin it with ads because ads aren't cool. exactly. It's like you're throwing the greatest party on campus and someone's saying it's got to be over by 11. That's exactly right. You don't even know what the thing is yet. exactly How right. big it can get, how far it can go. This is no time to take your chips down. $1 million isn't cool. You know what's cool? You? $1 billion. That shut everybody up. And that's where you're headed. $1 billion valuation. Unless you take bad advice, in which case you may as well have come up with a chain of very successful yogurt shops. When you go fishing, you can catch a lot of fish, or you can catch a big fish. You ever walk into a guy's den and see a picture of him standing next to 14 trout? No, he's holding a 3,000-pound marlin. Yep. That's a good analogy. 일단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광고라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선물하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익화를 통해 결국에는 빠르게 성장을 했고 큰 이익을 내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스타트업의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혁신과 확장성입니다. 우선 스타트업은 혁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꼭 테슬라나 오픈 AI나 애플처럼 대단한 연구를 통해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던 시장을 만드는 것도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서 기존 기업들보다 훨씬 좋은 방식으로 유저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나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들이 무슨 AI나 로켓 같은 걸 만든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웹사이트나 앱 같은 걸 만든 건데 대단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낸 거죠. 원래 식당 예약하는 게 불편했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독보적인 앱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그 식당 예약 앱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도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스타트업인 거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확장성인데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훨씬 나은 서비스를 유저들한테 제공해주면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확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는 압도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데 이게 1000명, 10,000명이 되는 순간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센세이셔널한 맛과 메뉴를 개발했으면 맛집을 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복제할 수 없으면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압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는 있지만 비용 구조가 말이 안 되면 그것도 제대로 수익화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확장이 불가능하면 스타트업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스타트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그런 성장을 위해 선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혁신과 확장성입니다. 다른 중소기업들과 목적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스타트업만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주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스타트업은 초반부터 돈을 쌓아나가는 식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처음에는 배고픕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버텨나가야 돼요. 원래 스타트업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실리콘밸리의 차고 같은 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돈이 충분했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시작할 텐데 스타트업은 처음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차고 같은 데서 시작하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초기에 투자도 흔해졌고 또 공간 지원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창업가여도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초반에 이익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헝그리 정신을 갖고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진 건 없는데 대기업들과 싸워야 되고 또 결국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팀원들의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하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스타트업의 고통이자 또 그걸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릴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역량도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일단 적은 인원으로 큰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원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커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막막하더라도 꾸역꾸역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역량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스타트업에서의 1년은 대기업에서의 1년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목표의식과 헝그리 정신으로 버텨내지만 결국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성공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큰 규모의 돈을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보통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바로 증명해야 크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스타트업들은 오로지 미래에 대한 기대만으로 큰 규모의 투자를 받기도 해요.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돈 못 벌던 시절에 투자했는데 대박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규모의 투자를 받고 더 힘을 내서 더 큰 성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스타트업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스타트업의 또 다른 특징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많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앱이나 웹사이트 아니면 AI, 블록체인 뭐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이건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요즘 트렌디한 소프트웨어 분야들이 많다는 것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스타트업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확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사람이 시간을 써야 되면 매출에 비례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있겠죠. 또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비 같은 게 들어가면 매출에 비례해서 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웹사이트나 앱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의 장점은 개발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긴 하는데 결국에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유저가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 있게 서비스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또 스타트업은 처음에 배고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타트업의 초기 모습을 보면 그냥 창업가들끼리 모여서 같이 코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창업팀에서 직접 개발을 할 수 있으면 돈 나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많다고도 생각해요. 마지막 특징으로는 스타트업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건데요. 정말 멋진 비전을 가진 회사라면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못 가는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스타트업에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모든 스타트업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각 회사의 팀원 역량 평균을 내보면 가장 뛰어난 건 탑급 스타트업입니다. 대기업에도 당연히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대기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최상위 인재로만 구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반면 탑급 스타트업들은 적게는 10명 이내에서 많게는 몇십, 몇백 명밖에 없는 대신 팀원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역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대기업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급초기 스타트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도 연봉을 높게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이나 스톡 옵션이라는 형태로 회사가 잘 됐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게끔 보상을 합니다. 또 투자를 많이 받아서 현금이 충분히 있는 스타트업들은 적은 인원이더라도 정말 뛰어난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대기업보다 훨씬 큰 연봉을 제시하기도 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봉 테이블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잘해도 연차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스타트업에서는 잘하면 잘할수록 회사가 팀원한테 잘 보상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는 근사한 비전에 끌려서 멋진 일을 함께 해내고 싶다는 마음에 뛰어난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결국 현실적인 조건은 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식이나 스톡옵션 같은 걸 주고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들은 결국 연봉까지 높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뛰어난 분들이 모여서 오너십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회사 문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스타트업도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겠지만 저는 스타트업은 다른 중소기업들과 또 다른 매력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한 영상으로 다 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요. 혁신적인 도전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재미, 극한의 상황에서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역량 발전, 회사에 대한 오너십과 또 회사의 성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큰 보상, 가장 열정적이고 또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메리트, 매력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거고 모든 사람이 스타트업에 적합하진 않겠죠. 그런데 저한테 스타트업은 다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스타트업 세계도 꼭 들여다보라고 항상 권유를 합니다. 어쩌면 일과 커리어에서 열정과 재미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 혹시 제가 다루길 바라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